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경영법률학회에서 자율운항 선박의 도래와 법적 책임에 대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자율운항 선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무인 선박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선박이 곧 출현한다. 그게 따른 법적 책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제가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박은 인적 과실에 의해서 바다에서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들이죠. 그리고 이 선박은 이렇게 사람이 수명 이상 원양 상선을 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구조물이 필요할 겁니다. 배에 있는 일종의 집이죠. 그래서 이러한 집들을 이제 없애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그 무게가 없어지니까 배가 더 가벼워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화물을 더 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무인 선박의 어, 건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선박이 되게 되면은 일단 바다에서 사고가 적어질 테고 그 다음에 배가 이제 가벼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화물을 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운항이 됐었는데 인건비가 이제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선주들에게도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무인 선박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벌써 뭐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2030년 경에는 무인 선박이 이제 그 상당히 상용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O 세계 회사 기구에서 그 무인 선박으로 가는 단계를 4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고 3단계에서는 사람이 타지 않는 선박이지만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 육상에 원격 조정 장치를 두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선박은 완전히 무인이지만 비상을 대비해서 육상에서 원격 조정을 하는 이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4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육상의 비상 사태를 대비한 원격 장치도 없는 완전히 자율화된 선박이 운항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 2단계는 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3, 4단계에서 이제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관건이 되었습니다. 뭐 회사 공법과 회사 사법을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회사 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경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배에서 그 이제 브릿지 소위 이제 선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선원들에게 선박을 어떻게 피항하라고 선장이 지시를 줘야 피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선장이나 선원이 배 타고 있지 않으니까 과연 이제 콜레그라는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의 규정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은 제선 의무가 있고 직접 조선 의무가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제 관건이고요. 그리고 최소 승무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에는 반드시 몇 명이 타야 운항이 되겠다 하는 그런 직급별 승선 인원이 있는데 이제 무인 선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사법의 문제로 가서 이제 손해배상의 그 문제가 됩니다. 우선은 이제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장이 없어지면은 그 선주들이 자기의 영업을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송인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제로 운송을 이행하는 자들은 본선에 있는 선장 이하 선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원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이행 보조자라 그러고 이행 보조자의 그 책임을 이제 그
채무자인 운송인이 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선원들이 사용자인 그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대신해서 져주는 것이었는데, 그런 이제 선원들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책임 관계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단계, 4단계라 하더라도 그 이제 육상의 원격 조종자라든지 그다음에 AI 선장 같은 경우는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로 보게 된다면은 여전히 이제 운송인은 그런 이행 보조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의 경우에 원격 조종자는 이제 선박 소유자의 이제 그 피용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선박 소유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용선 계약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정기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그 선박과 선원을 모두 태운 상태로 배를 빌려주게 됩니다.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의 그 상태 하에서는 특히 이제 3단계의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선원 대신에 원격 그 조정 장치를 이제 제공을 선박 정기 용선자에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체제 하에서는 여전히 그 원격 조정 장치는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을 선박 중들의 경우에는 선박 소유가 진다고 해석이 가능한데, 자율운항 선박 하에서는 이제 정기 용선을 하는 그 이제 해상 기업도 굉장히 그 튼튼한 회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육상의 그런 이제 조정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기 용선을 해 오더라도 선박 소유자로부터 육상의 조정 설비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설비를, 원격 조정 장치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태의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선박 소유자가 아니라 정기 용선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뭐 선화증권의 그 발행 같은 경우는 뭐 선장이 없더라도 그 이제 선박 소유자 자신이 하든가, 즉 운송인이 하든가, 아니면 운송인의 대리인인 그 선박 대리점이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모든 선박이 한꺼번에 그런 이제 무인 선박, 자율운항 선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자율운항 선박 시대로 들어갈 텐데, 어떤 선박은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고 어떤 선박은 제래 선박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율운항 선박이 최첨단의 그 장치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래 선박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피항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다면은 자율운항 선박은 이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그 제래 선박은 이제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게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그 이제 제한되어 있는 책임 법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소송은 이제 대인 소송,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어떤 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 배의 운항자가, 즉 용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거죠. 운송 계약을 자기가 체결했다면 화주에 대해서 이제 운송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제 대인 소송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미에서는 이 선박 자체가 피고가 되는 관념이 있어서 선박이 잘못됐으니까 선박이 피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를 현재 선체 용선자가 운항하고 있었다면은 이 배는 선체 용선자의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채권자는 이 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그런 채권 확보는 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율운항 선박 하에서는 이 그 선박들이
굉장히 이제 고도화, 과학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된 것이고, 이걸 또 사람으로, 이 선박 자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봐서 이 자율운항 선박이 자체가 사고를 일으켜서 너가 책임을 부담해라 하는 관념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이 배의 용선자가 운송인이 된 경우라면은 이 운송인은 화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대인적인 책임을 이제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면 화주는 이 배에 대해서는 이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이 배 자체가 피고가 되는 관념을 도입한다면 이 배가 이제 피고가 되게 되니까 우리 상법 777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배에 대한 이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주는 이제 대인 소송으로서 그 자기의 상대방인 용선자에게,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서 또 이 배 자체에 대해서도 또 손해배상 책임을 대물적으로 물어서 바로 이 선박에 대한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수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고도화된 이 AI가 완전히 장착된 이런 그 선박에게는 사실상 이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율운항 선박 자체가 이제 그 사람처럼 피고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인 소송과 대물 소송을 같이 가지고 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율운항 선박, 무인 선박의 도입은 우리나라 조선업에게는 대단히 큰 기회를 또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선박을 또 건조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선원이 전혀 타지 않는 선박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원이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무인 선박 시대에는 육상의 원격 조정 설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일자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기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는 장차 진정 배에서 승선하는 사람보다도 육지에서 원격 조정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해기 교육을 시켜야 될 때도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